이곳의 분열 조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검찰인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 분열 상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 여사가 토요일이었죠. 20일에 검찰이 아닌 자신이 결정한 제3의 장소에서 한 12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가 조작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였고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조사의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회계사님? 상당히 다들 놀랬죠. 예, 다들 놀랬고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 전에 계속 언급하기를 제 기억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리고 저 이 부분을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들을 많이 검토했고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던 사안인 만큼 저는 이 대통령실에 혹은 좁게 본다라면 이 김건희 여사의 대응에 따라서 쉽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보다 좀 더 마찰음이 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비난이 있을지언정 사전에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당연히 알리고 그리고 나서 합의하에 소로 간에 좀 티격태격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방식으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했었으며 지금 소환 방법, 조사 방법은 지금의 이 방식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원석 총장이 사실 이 조사 사실을 몰랐고 또 이제 조사가 끝날 쯤 사후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출근길에도 작심 발언을 했죠. 어떤 보고도 못 받았다고 사실을 확인을 해주면서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깼다. 이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심 분노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보시면 이제 제가 알기로도 쭉 보면은 집까지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최상병 특검 관련 사안도 그렇고 이 사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상병 관련 사건, 해병대원 사건도 이게 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심지어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거 그대로 법적인 처분을 하면 되고 또 법적인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사안인데 이걸 대단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저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사안들 일일이 꼼꼼히 체크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총선 과정에서 갑자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 역시도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충분히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결혼 이전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건 1년 전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주들을 처벌한다는 게 이게 어떤 법적 불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판례로 축적된 것들이. 저도 쭉 보도들을 보면 이제 법조계의 중론들은 전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은 힘들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지금 그렇다라면 주가 조작을 과연 공모했느냐, 둘이 짜고서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이걸 전공법으로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환되고 조사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왜 이와 같은 또 불협화음을 내는지 정말 저는 그 원희룡 후보의 그 워딩으로 또 얘기해 본다라면 지금 여권 내 좁게 말한다면 대통령실 내에 레드팀의 부재 혹은 레드팀의 역할상에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대통령님 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하는 참모나 있어야죠. 저는 지금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본다라면 여권의
가운데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항상 하는 말이 저희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하면 좀 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역할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본인의 신상에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해보고 나서 신상에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 따져봐야지. 해보지도 않고서 저희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스스로 그만둬야죠. 그런 걸 못하면. 그런 분들이 저는 이게 국민 여론을 눈치도 봐야 되고 당연히 눈치 봐야죠. 어떻게 보면 상전이잖아요. 너무 좀 뭐랄까요? 구태의연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 위에 국민들이 있는 거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너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랄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보기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 최상병 건이나 김여사 건이 좀 호미로 막을 거 좀 가래로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맞습니다. 그 비유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또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점점 어떻게 조그만 사안을 이렇게 눈덩이로 만드는 재주는 있다. 네. 그런 재주는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검찰 분열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일이 많이 커졌고요. 이원석 총장이 취임했을 때 사실 이분은 친윤 쪽이라기보다는 엄연히 구분했을 때 한동훈 검사와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이번에 충돌한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친윤이라는 이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서는 한동훈 후보, 검찰에서는 이원석 총장 이 둘 모두와 용산이 좀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일이 커질 만큼 커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일각에서는 김경률은 항상 검찰과 같이 움직이면서 일해왔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조국 지지자들, 개딸분들이 말하다가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또 일부 지지층이 김경률은 한동훈 검찰 시절부터 함께 움직였다 하는데 이제 전혀 그런 적은 없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경원 후보의 말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김경률이 말했다고 들어줄 사람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정말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사건들이 딱딱딱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근데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성격이 또 언젠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김 여사 수사가 어쨌든 굴러가고 있긴 한데요. 대중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여기서 무혐의가 나오고 주가 조작도 그렇지만 이 명품백 옥수수도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무혐의가 나온다면 정부 여당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여당으로서도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져도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여론은 사실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김어준이 말하는 것처럼 김어준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이치모터스 그래프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 야 봐라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이렇게 뛰었잖아. 주가 조작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계좌를 빌려줬으니까 계좌가 들어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범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주가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그래프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의 90%까지는 과거 3개년 주가 그래프 보면 이렇게 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다들 그러거든요. 코스닥은 진짜 세력들이 움직이는 데라고, 세력들이 좌지우지는 데라고. 우리나라 세력들이라는 게 정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만큼 세력들이 좌지우지해요. 주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한 곳이 이제 코스닥이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와 같은 걸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또 김어준까지 끌어들이고 김어준 정청래 끌어들이면 이제 흥분하니까 경로하시네. 마감 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안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혼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사건의 본질로 비추어서 충분히
주가 조작 혐의로부터 주장하던 것이 여사 측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면 충분히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거였었고 네. 그렇다면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오히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게만 볼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가만 놔뒀겠냐고요. 경찰 들여다보고 검찰 수차례 들여다보고 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다라면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개적인 방식으로 네.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대응이 되고 납득을 시켰던 것이 오히려 꼬여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키우는 재주는 있다. 네,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법사위에서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여쭙고 싶었어요. 탄핵 청문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랄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탄핵 청문회 때 뭐가 오갔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사실 청문회라 하면은 국회에서 우리나라 입법기관에서 그와 같은 청문회가 있었을 정도라면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게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 막 찾아봤거든요. 네. 내가 뭘 기억할 수 있나. 심지어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뭘 기억해내야 되고 뭘 이야기해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정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그렇죠. 네, 알맹이가 없었다. 예. 그러느니 안 하느면 못한 그런 것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제 한편으로 이번 22대 국회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냐면 5월, 6월, 2개월, 5, 6, 7? 3개월 지났다. 5, 6, 7, 6, 7, 2개월인가요? 네. 2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48개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이런 모습 계속될 것 같아요. 22대 국회. 네. 저는 이번 국회는 어떻게 보면 초선 비율이 그다음 높지도 않고 소위 이른바 민주당 내 맹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청래 누구 뭐 다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4년 계속 반복될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공격수들. 네. 네, 민주당.